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밤새 놓지 않았다. 새벽이 되었을 때 오노 상사는 눈을 감은 채였다. 고요하게. 마치 잠든 것처럼. 마스모토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다. 눈물이 없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공허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스모토는 상사의 군복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아내의 편지였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반드시 전해주겠다는 다짐이었다.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과달카날의 일본군 사상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달해 있었다. 전투로 인한 사망 5,000명. 그러나 굶주림과 병으로 인한 사망은 그 3배가 넘었다. 살아있는 병사들의 체중은 입대 당시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총을 들 기력도 없었다. 11월에 치러진 과달카날 해전, 미국이 명명한 해군 전투, 네이벨 배틀 오브 과달커넬에서도 일본 해군은 큰 손실을 입었다. 전함 히에이가 격침되었다. 전함이 구축함과 순양함에 의해 격침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일본 해군의 신화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본영은 계속 증언을 명령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음이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특히 승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쏟아부었을 때는. 제5장 야마모토의 최후 3본 최기 1943년 초 대본영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과달카날 철수 작전이라 명명된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 전진기지 변경이라 불렸다. 일본 군부는 끝끝내 철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2월 1일부터 7일에 걸쳐 일본군 생존자 약 10,000명이 구축함으로 과달카날에서 탈출했다. 마스모토 하루오도 그중 한 명이었다. 구축함 갑판에 올라섰을 때 그는 과달카날의 어둠 속 정글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오노 상사가 있었다. 이름도 없이 묻힌 전우들이 있었다. 마스모토는 거수경례를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작별 인사였다. 구축함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면서 과달카날의 윤곽이 희미해졌다. 마스모토는 오노 상사의 아내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서 꺼내 손으로 감쌌다. 살아서 돌아간다. 반드시. 1943년 4월 18일 야마모토 이소로쿠 원수는 일선 항공기지를 시찰하기 위해 2대의 일식-60 폭격기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의 방문 일정은 암호로 통신되었다. 그러나 그 암호는 이미 미국에 의해 해독되어 있었다. 하와이 태평양 함대 정보부는 야마모토의 시찰 일정을 정확히 파악했다. 보고를 받은 해군 장관 녹스는 킹 제독을 통해 니미츠 제독에게 지시를 내렸다. 야마모토를 처리하라. 18대의 P-38 라이트닝 전투기가 과달카날에서 발진했다. 그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수면 가까이 비행했다. 약 690km를 날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 야마모토가 탄 폭격기가 부겐빌 섬 해안에 접근하고 있을 때 숲 위에서 P-38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호위 전투기들이 응전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야마모토의 기체에 기총탄이 명중했다. 기체는 불길에 휩싸이며 정글 속으로 추락했다. 다음 날 수색대가 추락 지점을 발견했다. 야마모토는 좌석에 똑바로 앉은 채 발견되었다. 손에는 군도를 쥐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군인의 자세를 잃지 않은 것인지 충격으로 그리 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향년 59세. 원수 추서, 추서. 국장, 국장. 그의 죽음은 처음에는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2달 뒤에야 발표되었다. 발표가 나던 날, 도쿄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멈춰 섰다. 야마모토라는 이름은 단순한 군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해군의 상징이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쿄 외곽에서 후지타 노인은 라디오의 야마모토 전사 발표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갔다. 이제 아무도 멈출 수 없게 되었구나. 제6장. 불굴의 의지. 북울 의지. 태평양 전쟁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양측은 각자의 방식으로 소모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쟁이 일상이 되었다. 배급제도가 시행되었다. 가솔린, 설탕, 고무, 금속. 공원의 철 울타리가 뽑혀 병기 원료가 되었다.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리베팅 로지, 로지 더 리비터, 항공기를 조립하는 여성 노동자의 포스터가 전국에 붙었다. 디트로이트의 리버 루지 공장. 자동차를 만들던 라인이 탱크와 항공기를 만들어냈다. 노동자 에드워드 콜린스는 야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태평양에서 아들이 싸우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총을 만들고 내가 거기서 총을 쏜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공장에서는 90분마다 한 대의 전투기가 생산 라인을 빠져나갔다. 미국의 전시 생산 능력은 루스벨트조차 놀라게 했다. 1942년에 생산 목표가 달성되었고 1943년의 목표는 더 높게 잡혔다. 반면 일본의 공장들은 원자재 부족에 시달렸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가져오는 석유, 말레이에서 들어오는 주석과 고무, 그 보급선이 미국 잠수함에 의해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다. 미국 잠수함의 통상 파괴 작전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처음에는 어뢰 결함으로 효과가 미미했다. 그러나 결함이 수정되면서 잠수함들은 일본의 해상 교통로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일본 선박 손실률은 분기마다 높아져갔다. 뉴기니 정글. 1943년 중반. 메가더는 호주 브리즈번 사령부에서 전진 기지로 이동해 있었다. 나는 돌아온다의 다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 뉴기니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참모들 사이에서는 메가더의 지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결정한다. 언론을 너무 의식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앞에서 그 말을 하지 못했다. 메가더는 뉴기니 전선을 시찰하며 최전선 병사들과 직접 이야기했다. 그것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살아남으려는 의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소망, 그리고 전쟁에 대한 피로. 장군님, 언제 끝납니까? 한 젊은 병사가 물었다. 메가더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내가 싸우는 한 하루씩 빨라진다. 진부한 말이었다. 그러나 진부한 말이 때로는 가장 진실에 가깝다. 전쟁은 의지로 시작되고 의지가 다하는 쪽이 먼저 끝난다. 뉴기니의 일본군은 과달카날과 마찬가지로 보급 차단과 정글의 혹독함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안이한 방어가 아니라 전멸을 각오한 저항 그것이 일본군의 방침이었다. 그리고 그 방침은 실제로 전멸을 낳았다. 포로를 잡히지 않고 죽는다. 이 명령이 수만의 목숨을 앗아갔다. 에필로그. 긴밤, 장야. 1943년 하반기. 전쟁은 이제 명백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울어진다는 것이 꼭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밀리기 시작한 일본군은 섬마다, 거점마다 결사 저항했다. 타라와, 마킨, 에투, 킬리. 작은 섬들의 이름들이 전사 통계에 추가되었다. 일본군 수비대는 거의 전원이 전사했다. 항복하지 않았다. 포로가 되지 않았다. 죽었다. 이것이 연합군 지휘부를 전략적으로 당황케 했다. 적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일본 본토 상륙작전은 얼마나 많은 피를 요구할 것인가. 그 계산은 갈수록 무겁고 두려운 숫자를 가리켰다. 도쿄에서는 사치코가 남편 요이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해군 항공대에서 복무 중인 남편은 근황을 간략히 적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사치코는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따라 쓰다가 그 힘없이 적힌 획들이 마음에 걸렸다.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다. 오사카의 마스모토 가족에게는 과달카날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 가조우가 있었다. 뼈만 남은 몸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머니 도모코는 울었다. 아들은 울지 않았다. 그는 말이 없어졌다. 정글에서 두고 온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것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살아 돌아온 자만이 아는 침묵이 있다. 후지타 노인은 텃밭을 가꾸며 생각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것을 모른다. 다만 그는 알았다. 끝날 때 세상은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젊은이들이다. 요이치가, 가조우가, 그리고 이름 없는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태평양의 밤은 길었다. 물 위에는 격침된 함선들의 기름이 퍼져 있었다. 정글 속에는 이름 없는 무덤들이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빛났다. 별들은 전쟁을 모른다. 빛은 그 아래의 일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비출 뿐이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도 역사는 계속 흐른다. 멈추지 않는다. 인간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흐름은 언젠가 어딘가에 닿는다. 전쟁의 밤 속에서도 새벽은 온다. 다만 그 새벽이 오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사라져야 하는가,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3권환. 제4권 제국의 황혼으로 이어짐. 역사 노트 및 주요 인물. 제3권 주요 실존 인물.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야쿠타케 하루키치. 백무청길. 1888-1947. 과달카날을 담당한 일본 제17군 사령관. 과달카날 철수 이후 뇌졸중으로 지휘 능력을 잃고 후방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과달카날 초기의 과소평가와 무리한 정면, 공격 명령은 일본군 대량 사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야마모토 이소로쿠. 삼본 56. 1884-1943. 연합함대 사령장관. 진주만 기습의 설계자이자 태평양전쟁 일본 해군의 핵심. 1943년 4월 18일 솔로몬 제도 상공에서 미군 P-38에 의해 격추되어 전사.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이츠키 기요나오. 일목청직. 1892-1942. 과달카날에 투입된 이츠키 지대 지휘관. 미 해병대 방어선의 무모한 정면 돌격을 감행하다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자결했다. 미군의 물질적 우세와 방어 진지를 무시한 정신력 만능주의의 비극적 표본으로 평가된다. 더글러스 메가더, 더글러스 머카어서. 1880-1964. 호주 사령부에서 반격 작전을 지휘했다. 뉴기니 전선을 무대로 개구리 뜀뛰기. 아일랜드 하핑.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적의 강거점을 우회하고 보급로를 끊어 자멸시키는 이 전략은 이후 태평양 전쟁의 핵심 전술이 된다. 제3권 주요 사건 연표 1942-8-7미 해병제 1사단 과달카날 상륙 핸더슨 필드 점령 1942-8-9 사보섬 해전 일본 해군, 미국, 호주 중순양함 내척 격침 미 역사상 최악의 해전 패배 중 하나 1942-8-21 이츠키 지대 전멸 무모한 정면 돌격으로 900명 중 800여 명 전사 1942-10-11 과달카날 해전 연속 미일 양측 모두 막대한 함선 손실 전함 히에이 격침 1943-2-1 7K 작전 과달카날 일본군 생존자 약 10,000명 철수 성공 사실상의 패퇴 1943-4-18 야마모토 이소로쿠 원수 북엔빌 섬 상공에서 P-38에 격추되어 전사 1943 오레투 섬 전투 일본군 수비대 2650명거의 전원 전사 전략 해설 과달카날 전투의 역사적 의미 과달카날 전투 1942 1943 는 태평양 전쟁에서 두 번째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드웨이가 일본 해군의 공세력을 꺾었다면 과달카날은 일본 육해군의 소모를 가속시켜 방어선 전체를 약화시켰다.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약 24,000명을 잃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전투가 아닌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아사섬, 아도이라는 별명은 이를 반영한다. 미국은 약 7,100명의 전사자를 냈으나 뛰어난 보급 능력으로 손실을 빠르게 보충했다. 과달카날 이후 일본군은 사실상 전략적 주도권을 잃었다. 이후의 싸움은 팽창이 아닌 후퇴였다. 다만 그 후퇴가 옥새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수십만 명의 추가 희생을 낳았다. 항복을 모르는 싸움은 때로 더 긴 고통을 만든다.